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일론 머스크 최고 경영자를 정부 효율부를 이끌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이 두 사람은 정부 관료지위를 깨는 길을 닦을 것이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과도한 규제를 철폐하고 낭비하는 예산을 삭감하면서 연방기관을 미국을 구원하는 방향의 필수적인 방향으로 재구조화할 것이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비트코인이 사상 처음으로 9만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최근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 이후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데 올해 말에 10만 달러 돌파도 가능할 것이다라는 기대가 나옵니다. 미국 투자은행인 웨인라이트의 마이크 콜로니즈 애널리스트는 비트코인은 트럼프의 당선 이후 사상 최고치를 돌파하고 현재 가격 탐색 모드에 있다라고 하면서 강한 매수세는 올해 말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10만 달러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글로벌 ETF가 2,000조의 순유입을 돌파했습니다. 사상 최고치다라는 분석입니다. 주요 외신이 인용한 블랙록의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또 글로벌 ETF 시장 순유입된 자금은 1조 4천억 달러, 하나로 1,900조 원으로 2021년 기록한 종전 최고치를 넘어섰습니다. 특히나 미 대선 다음 날이었던 지난 6일에는 미국 상장 ETF에 222억 달러가 흘러들였는데 반면에 국내 증시는 여전히 약진하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현대건설이 사우디아라비아에 1조 원 규모의 초대형 송전선을 공사 프로젝트 수주했다는 소식입니다. 국내 건설사가 해외 송전선의 관련 사업에 수주한 금액 중 역대 최대 수준이다라는 분석인데요. 일단 사우디 전력청과 7억 2,500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하기도 했습니다. 계약 금액은 현대건설 지난해 매출액의 3.38%에 해당하는 규모라는 분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장 내일장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국내 증시의 뚜껑을 열어보니까요. 역시나 이 시장의 수급이 메말라 있습니다. 고객의 예탁금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올 들어서 10조 원의 규모나 빠져나갔다라고 합니다. 무려 4분의 1 규모의 고객 예탁금이 현재 축소된 건데요. 시장의 눈은요, 좀 글로벌적인 시선 그리고 가상화폐 시선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시장을 떠날 수 없는 우리들 입장에서는요, 이 시장에 관한 전략들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 마감 시장까지요, 여러분들에게 좋은 전략들 제시해드리면서요, 이 시장을 이겨내실 수 있도록 많은 도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저와 함께 이 시장 상황들 한번 살펴보시면서요, 오늘 시장의 흐름들 같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네, 오늘 코스피, 코스닥 나란히 하락합니다. 어제 대비해서도 역시나 하락폭을 더욱더 키워가고 있는 시점이고요. 코스피가 2%, 그리고 코스닥이 2.4%가량의 하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주 흐름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물론 오늘 시장 장 초반도 그렇게 좋지는 않았지만요. 장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시장의 투심은 메말라갑니다. 지금 현재 장중 저점을 찍어가면서요. 현재 2.14%의 낙폭세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일주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닥 일주 흐름 마찬가지 흐름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시를 기점으로 장중 저점을 찍어가는 흐름이고요. 현재 구간에서 2.4%라는 큰 낙폭세를 키워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수급도 한번 살펴보셔야겠죠. 오늘 수급은요, 우리가 많이 예상했던 대로 개인만 현재 사들이는 시장입니다. 5,500억 원 넘게 현재 사들이고 있는데요. 기관과 외국인들은 오늘도 덜어냅니다. 특히나 어제 외국인 선물 시장에서 5천억 원 넘게 매도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선물 시장이 아닌 현물 시장에서도 5,300억 원 덜어내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수급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의 수급은요, 역시나 개인이 사들이고 있습니다. 개인도 그 사들이는 폭이 크지는 않습니다. 551억 원 사들이고 있고요. 다만 기관이 매수세로 전환한 부분에서 좀 의미를 찾아봐야 할까요? 4억 원 정도 매수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489억 원 현재 매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1위부터 5위 전 종목이 현재는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현재 구간에서 4% 넘는 낙폭세를 보여오면서 장중 신저가 그리고 지금도 또 한 번의 신저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수급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찾아봐야 할 부분들은 외국인들이 현재 오전에 매수세로 돌아섰다라는 부분인데요. 그런데 사실 외국인의 이러한 매수세들 장 후반까지 그리고 장 마감 이후까지는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SK하이닉스는 어제 외국인이 조금 사들이긴 하더라고요. 하지만 오늘 시장에서는 다시 한번 매도로 일관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자, 오늘 리비안과 폭스바겐의 협력에 관한 소식들 전해오면서 혹시나 2차 전지 관련주의 온기가 돌까 기대를 하기도 했었지만 역시나 LG에너지솔루션을 필두로 오늘 2차 전지 관련주들도 좋지 않습니다. 현대차도 오늘 시작에서 3% 넘는 낙폭세 키워오고 있습니다. 자, 6위부터 10위도 바로 한번 살펴보시죠. 코스피 지수의 6위부터 10위 종목은 혼조 양상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이버가 그래도 호실적과 함께 앞으로 추가적인 시장의 기대감들 반영되면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약보합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셀트리온은 하락 출발하긴 했었지만 지금 현재 구간에서 상승으로 전환된 모습 포착되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 우선주가 시가총액 9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삼성전자 주가에 영향을 받았다라고 풀이해볼 수 있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실까요? 1위부터 5위도 바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닥 1위부터 5위도 파란불이 많이 보이는 시장이죠. 자, 오늘 알테오젠을 필두로 제약바이오주에 관한 수급도 좋지 않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 여는 총재가 금리 동결에 관한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굉장히 매파적인 시장의 분위기들 계속 흘러나왔고요. 오늘 시장에서 알테오젠 2% 넘는 낙폭세 시현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형제들도 오늘 낙폭세 더욱더 커져가는 흐름 연출되고 있고요. 리가켄바이오도 오늘 7%의 낙폭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6위부터 10위도 바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6위부터 10위 종목 바로 한번 살펴보시죠. HPSP 제외하고는 전 종목 현재 하락하고 있고요. HPSP는 오늘 시장에서는 시총 9위로 올라온 모습까지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휴재가 클래시스, 미용기기 관련한 종목들도 최근에 그 흐름이 좋지는 않습니다. 클래시스 2% 넘는 낙폭세를 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시장에서 어떤 업종이 하락하고 어떤 종목이 하락하는지 헤아리기 힘들 정도로 많은 종목군들이 낙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에서 우리가 전략들 챙겨보셔야 할 텐데요.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도 여러분들 집중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또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 상승 하락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립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 브랜드입니다. 당사 사칭한 피해 사례 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방송 유튜브 통해서도 여러분들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감 시장까지 저희와 함께 해보시죠. 오늘장 내일장 1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오늘장 내일장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촘촘한 전략들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실 분 소개해드릴게요. 나도 투자자문의 이재규 본부장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장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신지 일단 시장 한 줄 평부터 들어보고 분석들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일단 우리나라 시장 굉장히 어렵죠. 시장에 자금이 많이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군들이 매도하는 물량이 나오긴 하지만 정확히 말씀을 드리자면 매수하겠다라는 물량들이 없기 때문에 적은 금액으로도 주가가 많이 밀리고 있는, 그러니까 지수가 쭉쭉 빠지고 있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상 저는 지난주에 대선 이후에는 채권 금리 강세라든지 달러 강세가 어느 정도 좀 완화가 되면서 우리 시장이 저점을 좀 잡아주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했는데 주말 지나오면서 다시 한번 채권 금리 강세라든지 달러 강세가 이어지면서 우리 시장 굉장히 좀 어렵게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우리나라가 그 미국의 대선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증시가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우리 시장만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체감상 더 힘들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직까지 완벽히 저점을 잡았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채권 금리라든지 미국의 달러 강세가 살짝만 완화되더라도 하방 경직은 좀 나와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들도 많이 있으니까 진행하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장 지금 현재 거래 대금도 메말라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우려가 크실 것 같습니다. 앞서도 잠시 언급을 해주셨는데 지금 원달러 환율이 1,410원까지 도달을 했다가 1,407원입니다. 이러한 강달러 현상이 사실은 본부장님 저는 좀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이제 강달러가 이제 기조를 보이면서 우리 시장에 영향력을 주고 있는데 이러한 시장의 해석들 어떻게 바라보세요? 네, 일단 지금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재정 정책을 사용을 할 가능성이 그렇죠. 높죠. 게다가 이제 감세까지 진행을 한다라고 한다면 미국에서는 어쨌든 돈이 필요한 상황이 될 겁니다. 미국 정부에서 돈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채권을 발행을 하거든요. 근데 채권을 계속해서 발행하다 보면 금리를 높여줘야지만 수요가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채권 금리가 올라가는 건데 채권 금리가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미국 쪽으로 자금이 몰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인플레가 자극이 되면서 달러 강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흐름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달러 강세라든지 미 채권 금리가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사실 우리나라 환율 기준으로 따져봤을 때 1,420원대는 좀 뚫기 어렵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좀 꺾이는 것을 기대해 볼 만한데 생각보다 지난주 트럼프 당선인이 이 트럼프 당선인의 영향력이 너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제가 이제 그래도 우리나라 시장이 여기서 좀 버텨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이 지난주 FOMC였거든요. 지난주 5일 날 대선이 진행이 됐고 7일 날 FOMC에서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를 했단 말이죠. 금리 인하를 하면서 내년에도 12월 달에도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금리 인하의 기조가 이어질 수 있다라는 식으로 뉘앙스를 풍겼는데 당시에는 환율이 가파르게 빠져줬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반등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 장 후반부터 이번 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진행되면서 다시 한번 달러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시장에서 분석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단순하게 따져봤을 때 트럼프로 인해서 달러 강세가 이어질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라는 부분을 어느 정도 인지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최근 우리나라 시장이 정말 어렵게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어떻게 보면 그래 내가 여기만 좀 이겨내면은 이제 올라오겠지라고 생각했었던 자리를 지금 차례대로 깨면서 내려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오히려 조금 더 마음을 편하게 먹을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버티고 있다 보면은 조금만 흔들림이 더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갑자기 투매가 나올 수가 있는데 제가 판단했을 땐 지금 뭐 미증시로 옮겨간 자금도 굉장히 많고요. 코인 시장으로 옮겨간 자금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기서는 서서히 저점대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 내가 보유한 종목이 뭐 1%, 2% 손실이라고 한다면 보유하시는 게 맞고 또 반대로 20%, 30% 손실이라고 한다면 그 역시 실질적으로 지금 매도했을 때 실익이 크진 않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우량한 기업들 위주로 매매를 하고 계시다라고 한다면 저는 조금은 좀 버텨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지난주 FOMC 이후에 또 전인대가 있었죠. 그래서 여기서 약간 미국에 대한 경계심이 많이 붙어주면서 달러 강세가 완화가 될 줄 알았는데 저도요. 그게 그렇게 진행이 되지가 않네요. 그래서 저도 이제 뭐 달러 더 안 오를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일단 시장에서의 흐름 자체가 트럼프 쪽으로 너무 강하게 쏠리다 보니 우리가 좀 경계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다만 우리가 트럼프 1기 때에도 달러 강세가 진행이 되다가 당선 이후에는 빠지는 성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가 좀 빠지길 좀 기대해 볼 필요는 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 가지 말씀드려보자면 트럼프 당선인은 달러 강세를 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요. 트럼프가 열심히 세일즈를 해가지고 비즈니스를 해가지고 돈을 벌어왔는데 달러 강세가 진행이 된다면 수익이 나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는 달러 강세를 막으려고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이게 반비례인지 정비례인지 왔다 갔다 진행이 되고 있는데 트럼프가 어쨌든 달러 강세를 그렇게까지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는 달러 강세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할 필요가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는 모습. 그러니까 이게 너무 가파르게 올랐어요. 그리고 우리가 환율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변동성이 줄어드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1,400원대 올라와서 여기서 멈춰줘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기업들 같은 경우도 대체적으로 뭐 해지라든지 여러 가지 수단들을 통해 가지고 수익성을 만들어내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환율이 여기서 한 번 더 폭등하지 않는다면 여기서 이제 변동성만 좀 줄어들어도 우리 시장에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만 시장이 참 좋지가 맞아요. 않네요. 네. 그렇다라고 해서 제가 뭐 우리 시장을 떠나자고 말씀드릴 수도 없고 맞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뭐 반도체나 2차 전지가 아무래도 미국의 뭐 IRA 폐지라든지 칩스법 쪽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이슈로 인해서 영향을 받다 보니까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이 나오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외국인 이탈을 가속화시키고 있는 현재 강달러 현상, 우리가 그나마 희망을 받아볼 수 있는 거는 트럼프가 이러한 강달러를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에서 희망을 가져봐야 될까요? 사실 트럼프는 이제 제1집권 당시에 파월에게 대놓고 금리 인하를 요구했었던 전력이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트럼프가 다시 임기를 잡았을 때의 달러의 흐름들에 좀 기대를 해보면서 그 호흡의 속도에 우리가 맞춰서 시장 대응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에서 삼성전자 신저가에 관한 우려감들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그렇죠. 저는 이제 이게 언제 끝날 것인가, 이 하락이 52주 신저가 계속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본부장님 의견으로 보셨을 때는 언제쯤 이게 저점을 좀 찍어줄 수 있을까요? 너무 마음이 좋지가 않습니다. 네, 저도 저도 이제 그렇습니다. 삼성전자가 6만 원대를 이탈할 때는 그래도 매수 관점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사실 이제 주가 흐름이 너무 폭력적으로 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HBM 쪽에서 SK하이닉스에 밀리는 부분도 있고요. 레거시 같은 경우도 중국 기업들이 많이 쫓아올 수 있다라는 그런 부담감이 많이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전반적으로 안 좋은 상황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다만 현재 5만 5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시간이 좀 지나서 봤을 때 과연 삼성전자가 6만 원 이상으로 못 올라올까라고 한다면 전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삼성전자가 월봉 기준으로 120선이 있거든요. 제가 이거를 차트상으로 그냥 말씀을 한번 드려보자면 지금 이 삼성전자라는 기업이 대한민국 증시에 상장된 이후에 월봉 기준으로 120선을 이탈한 적이 딱 3번 있습니다. IMF 때와 2008년도 금융위기 때 2번 이 120선을 이탈을 했었거든요. 요 자리입니다. 요 자리. 지금 오늘도 빠져내려오고 있는 이 부분인데 지금 이 자리를 이탈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자리가 삼성전자가 상장된 이후에는 지금 거의 한 번도 이탈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자리 밑에까지 내려온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반발 매수세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지금 굉장히 좀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면 작년에 삼성전자 실적이 정말 안 좋았거든요. 근데 작년보다 올해 실적이 굉장히 좋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 흐름 자체가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것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기도 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어찌됐건 간에 우리가 PBR이나 BPS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저평가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전에 잠깐 말씀드리려다 말았던 것 같은데 우리가 이 MSCI 전 세계 지수라는 게 있거든요. MSCI 전 세계 지수라는 것은 신흥국 23개 국가, 24개 국가 그리고 선진국 23개 국가에서 주요 종목들을 뽑아가지고 만들어낸 지수가 있어요. 근데 그 지수 기준으로 해서 지금 트럼프 대선 이후에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데 우리나라 시장만 빠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여기다가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 게 삼성전자라는 관점을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나라 시장만 역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개인 투자자분들께 더 힘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다른 나라 시장이 안 좋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좀 더 경계를 할 수가 있어요. 다른 나라 시장이 안 좋으면 우리도 좀 대응이 필요하겠다. 정말 글로벌 경기가 안 좋은가 보다라고 대응을 할 수가 있는데 다른 나라 증시는 계속해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도 조금 있으면 동조화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 반대로 가고 있는 구간들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느껴지실 텐데 제 생각에는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역사적인 밸류에이션 하단부로 이탈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좀 시차가 있겠지만 반등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종합주가 지수가요. forward PER 그러니까 선행 PER 기준으로 8.5배 정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제가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아까 전에 제가 MSCI 전 세계 지수를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속해 있는 나라군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작년에 PER이 15배였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올해는 PER이 몇 배냐면 18배예요. 그러니까 15배에서 18배가 됐다는 것은 올해 올라왔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난 몇 주 동안 상승을 했다는 뜻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작년에 PER이 10배였다라고 한다면 지금 8배예요. 지난 일주일 동안 다른 나라는 다 올라갔는데 우리나라만 빠졌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 거기에는 삼성전자의 영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삼성전자가 여기서 오늘 이제 외국인들 매수가 조금씩 들어오고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좀 추세적으로 들어와 준다라고 한다면 지수가 돌아선 건 제 생각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앞서서 우리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주가가 빠지는 이유는 매수할 물량이 없기 때문에 빠진다라고 보시면 좋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삼성전자가 좀 하반 경직을 보여줘야지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아직까지는 좀 어렵다. 다만 우리가 내일 옵션 만기일이거든요. 옵션 만기일 이후에는 수급이 좀 변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미국장에서도 살짝의 힌트를 얻는다면 지금 미증시가 대선 이후에 계속해서 올라왔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새벽에 마감된 미증시에서는 물론 매크로적인 지표는 꺾이지 않았지만 시장은 조정을 좀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 변화가 살짝 있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오늘까지도 미증시에다가 영향을 주고 미국의 국채금리라든지 달러 강세가 완화된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도 여기서는 그래도 한 번 정도는 반등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삼성전자가 아무래도 대표 기업이다 보니 우리가 이 기업이 빠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정말 냉정하게 한번 말씀드려보자면 지금 지난 일주일 동안 지난 한 달 동안 삼성전자가 6만 원을 깨고서 지금 5만 7,700원까지 내려왔거든요. 근데 그 기간 동안 개인 투자자분들이 선호하시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20% 30%씩 빠진 기업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이걸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고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전에도 우리가 굉장히 긴장하면서 버티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여기서는 오히려 좀 마음을 편하게 먹어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용이라든지 지금도 보시면 신용잔고가 코스피에서는 많이 늘고 있는데 코스닥은 많이 늘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시장의 저점이 생각보다 좀 둔하게 잡힐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시장이라는 것이 저점이 나오거나 고점이 나올 때는 굉장한 대량 거래가 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점 같은 경우도 폭락이 나온 다음에 저점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는 신용잔고가 많은 경우가 많아요. 근데 지금은 신용잔고가 코스닥 기준으로 봤을 때는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가지고 제가 봤을 때 시장의 저점이 좀 둔하게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여기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 시장도 좀 가치를 찾아갈 수 있겠구나. 뭐 이런 관점으로 좀 봐보시는 것도 어떨까. 그래서 삼성전자가 정말 너무 안타까운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지금 파생시장 쪽에서 옵션 만기일이 지나고 나면 조금은 개선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이 어려우니까 우리가 살펴봐야 할 부분들이 굉장히 다양해지는 것 같아요. 앞선 이야기와 또 같이 연결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강달러 기조도 체크를 해봐야 되고 옵션 만기일에 관해서 그 이후의 흐름들까지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글로벌 증시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사실상 이제 글로벌 증시도 오늘 약세이긴 합니다. 하지만 한국 지수의 약세가 조금 더 그 폭이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투자자분들께서도 힘드실 텐데요. 시장의 분위기, 기조가 조금 변화될 수 있는 시점들 저희가 잡아드릴 테니까 그때 여러분들이 또 새로운 관점으로 시장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삼성전자에 관해서도 저희가 언급을 드렸는데 그러면 또 우리 지수에 영향을 주는 2차 전지 대장주 쪽에 관해서는 본부장님의 의견 살짝 한번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2차 전지는 그래도 LG 에너지 솔루션을 필두로 해서 좀 버텨주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어제 같은 경우도 2차 전지가 나름대로 좀 버텨줬는데 물론 하락하는 종목들이 더 많기는 합니다. 다만 테슬라향 기업들 같은 경우는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뭐 LNF 같은 경우는 좀 견고한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반도체 쪽 같은 경우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2차 전지가 제가 봤을 때 반도체보다는 오히려 좀 더 유리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앞으로 뭐 캐즘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데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가장 큰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부분은 미국에서 금리 인하를 이어가느냐 이 부분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아까 전에 앵커님께서도 잠깐 브리핑 하셨는데 그 카시카리라는 분이 굉장히 매파적인 분이 계세요. 그분이 이제 금리 인하뿐만 아니라 나중에 뭐 인상까지도 언급 뉘앙스를 어느 정도 풍겼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금리 인하 쪽에 대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제약바이오라든지 2차 전지 같은 성장주들이 조정을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저도 사실 객관적으로 놓고 본다면 저는 금리 인하는 진행이 돼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근데 지금 트럼프란 인물이 워낙에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가 없는 인물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 쪽에 대한 기조 자체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지만 추이는 좀 더 봐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전 2차 전지 쪽은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IRA 법안 폐지 쪽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저도 좀 찾아보니까 우리나라 셀 3사 같은 경우는 IRA 법안을 통한 그 AMPC라고 하죠. 세액공제 금액 자체가
굉장히 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피해를 받을 수 있는 게 맞는데 우리가 좀 더 크게 생각해 볼 필요도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중국과의 대립각이 커질 가능성이 높아요. 중국과 대립한다라는 것은 중국이 전 세계적으로 많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잘하기만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이득, 반사 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트럼프 당선인이 처음에 당선이 되고 나서 우리나라 조선주들도 갑자기 변동성이 커졌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관점을 우리가 좀 바꿔본다라고 한다면 2차 전지 쪽 같은 경우도 미국이 중국을 규제하고 우리나라가 못하지만 않는다면 확장성은 좀 만들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버텨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뭐 리베안 쪽에 대한 협력 소식도 나왔고요. 그리고 뭐 스페이스X 쪽에다가 배터리를 공급할 것이다. 정확히 보면은 제가 판단했을 때 배터리가 아니라 ESS 쪽에 대한 모멘텀일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부각이 된다라고 한다면 어쨌든 LG 에너지 솔루션이란 기업에 대한 기술력이 어느 정도 담보가 되는 부분이라서 LG 에너지 솔루션 제가 예전에는 삼성 SDI를 많이 말씀드렸는데 뭐 리비안 쪽에 원래 납품을 하고 있었던 기업이기도 하고요. 다만 이번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좀 더 강하게 물량들을 받아가면서 지금 대장주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맞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금리 인하고 만약에 반도체 쪽이 굉장히 강하게 튀어가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전 2차 전지 쪽으로 자금이 옮겨올 가능성도 꽤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반도체 쪽은 제가 봤을 때 SK 하이닉스 정도만 보시는 게 좋아요. 중소형주들 중에서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들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SK 하이닉스 정도를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미국에서도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조금씩 꺾이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테슬라만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고요. 다른 기업들은 좀씩 꺾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시장의 흐름을 놓고 본다면 최근엔 그동안 그렇게 이야기가 없었던 우주항공이라든지 엔터라든지 그동안 시장에서 부각되지 못했었던 종목군들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것은 큰 섹터 자체가 가기가 좀 어려운 구간에 놓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우량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고 뭐 기업의 가치가 떨어진다라는 것이 아니고 자금이 그렇게 옮겨갈 가능성이 높다. 시장에 자금이 충분하다라고 한다면 이것도 올라가고 저것도 올라가겠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좀 집중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트럼프와 머스크의 영향력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커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좀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고 트럼프와 머스크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 중에서 아직 많이 못 오른 쪽을 좀 공략해 보시는 것 찾아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장 시총 상위주들을 놓고 시장에 관한 분석들 한번 받아봤습니다. 자, 이어서 은혜로운 섹터를 통해서 시장 이슈들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고요. 그 이후에 우리 시장의 이슈들에 관해서 본부장님과 분석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뒤에 은혜로운 섹터 이어집니다. 은혜로운 섹터 장은혜입니다. 지금 중국 소비 관련 종목들, 특히 게임이라든지 화장품 쪽에서 낙폭이 굉장히 크게 나오면서 많은 분들 고심이 깊으실 것 같습니다. 대체 언제 반등에 나서줄 수 있을까? 이 반등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기미가 보이는 그런 이슈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떤 이야기였는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윤 대통령이 일단 오는 14일부터 시작해서 APEC과 G20에 참석을 할 예정입니다. 여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게 되면요. 한중 정상회담 가능성까지 지금 현재 굉장히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정상회담이 이뤄지게 된다면 윤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거의
12년 만에 만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좀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와야 할 텐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실적 발표를 내놓고 줄줄이 미끄러지고 있는 쪽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게임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시프트업이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이 52%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20% 늘었습니다. 그렇지만 시장 예상치에 있어서 영업이익이 크게 하회를 했고요. 미스를 하는 상황이 연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주요 IP 쪽이 좀 지지부진합니다. 직전 분기 대비해서 니케가 마이너스 11% 그리고 스텔라블레이드 역시도 마이너스 12.7%를 기록했어요. 이렇게 주요 IP 막 흥행을 해야 되는 게임들이 좀 지지부진하다는 것은 굉장히 신호가 좋지 않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바로 중국 출시 일정이잖아요. 최근에 이 니케가 중국 판호를 발급을 받게 되면서 우리 최대한 중국 출시 빨리 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미뤄졌습니다. 이 니케 같은 경우에는요. 2025년 1분기에 출시를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만 아쉽게도 한 개 분기 미뤄져서 2분기에 출시를 연기하기로 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게 됐어요. 그래서 맥쿼리 증권사 쪽에서 이 시프트업에 대한 목표 주가를 25%나 하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NC소프트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 적자 134억 원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적자로 전환을 하게 된 게 12년 만의 일이었다고 해요. 펄어비스 만만치 않습니다. 역시나 영업 적자 피하지 못했고요. 그리고 이 검은 사막의 차기작이라고 할 수 있는 붉은 사막 역시도 출시가 연기되게 되면서 국내 증권사 한 곳 같은 경우에는요. 목표 주가를 11.7%나 하향 조정을 했고 제가 한번 쭉 찾아봤더니 최저 TP가 33,000원이더라고요. 굉장히 보수적으로 보고 있구나. 이것을 여실히 느껴갈 수가 있었습니다. 화장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CNC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71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장 예상치가 130억이었죠. 거의 반토막밖에 되지 않는 수준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 원래 12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7만 원까지 이렇게 41%나 하향 조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의 광분제가 정말 쥐도 새도 모르게 지나갔죠. 그만큼 중국 소비 관련 종목들이 지지부진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서 좀 반등에 나서줄지 않을까 기대를 일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 하나 체크를 했으니까요. 그 다음 이슈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아연 이야기로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에서 유상증자를 결국에는 철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속보로 들려왔더라고요. 한 11시 50분께 들려왔다라는 거 체크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일단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도 한번 체크를 해볼 텐데 12월 30일에 일반 공모 방식을 통해서 유상증자 2조 5천억 원가량을 조달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금융감독원 측에서 정정신고서를 제출해라 요구를 하게 되면서 이렇게 효력이 중단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실적 발표를 했죠. 그리고 최윤범 회장이 컨콜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좀 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시장 상황 변화하는 거 예상을 못했다. 우려를 키웠다라면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유상증자 철회하겠구나 했는데 아니다 다를까 결국 결정을 하게 됐다라는 거 체크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지분이겠죠. 어제 MBK 영풍연합 측에서 장내 매수를 통해서 지분 1.36%를 추가로 취득을 하게 됐습니다. 의결권 지분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는 연합 측에서 45.42%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최윤범 회장 측은 39.5%를 가져가게 되면서 이 둘의 격차가 상당히 벌어졌습니다. 5% 이상 차이가 나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초미의 관심사는 남은 임시주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임시주총에서 경영권을 놓고 의결권 대결을 펼친 전망입니다. 임시주총 같은 경우에는요. 이르면 연말 그리고 늦어도 내년 1월 안에 열릴 것으로 시장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가 흐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살펴봤더니 이렇게 유상증자가 철회 결정 전에는 한 3%가량 오름세를 보였거든요. 그런데 결국 결정이 되자마자 하락 전환을 한 다음에 지금 현재 10% 가깝게 급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슈 두 개를 체크를 해봤으니까요. 국내 테마 탑3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최상단의 이름을 올리고 있는 쪽은 바로 리비안입니다. 이 폭스바겐과 리비안 이 두 회사가 합작 법인에 대한 투자 규모를 한 58억 원까지 확대하겠다라는 이야기 전해지게 됐습니다. 합작 법인은요, 이번 4분기 안에 출범을 할 예정이고요. 리비안 같은 경우에는 어제 그리고 간밤 미증시에서 10% 가깝게 고공행진을 한 채 장을 마감을 했는데, 이로 인해서 대원화성과 에코캡과 같은 종목이 장중한대 상한가를 터치하는 움직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엔터테인먼트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그러니까 내년에 BTS와 블랙핑크가 컴백을 알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작년 10월부터 해서 꾸준하게 이어져 왔었던 중국향 앨범 감소 현상이 조금 일단락되지 않겠냐, 반등에 나서주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도 함께 있고요. 무엇보다도 로제의 신곡 아파트가 무려 3억 뷰를 돌파했다, 이런 소식 속에 YG플러스가 장중한 때 두 자릿수까지 급등세를 보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세 종목 모두 다 시장 대비해서 그래도 선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은요, 원자력 발전 쪽입니다. 여야가 원전 개발 및 지원 예산을 2,183억 원 규모로 합의를 했다라는 소식이 펼쳐지게 됐습니다. 이 금액은요, 정부가 제출했던 안보다도 1억 원가량 증액된 금액이라고 합니다. 이 안에서 오늘 G2파워가 정말 급격하게 오름세를 보여주기도 했었거든요. 일단 호실적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개별 호재 하나 더 있었습니다. 회장의 지분을 글로벌 펀드에 매각할 예정이다라는 이야기도 있었다는 거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운 섹터 장은이었습니다. 네, 은혜로운 섹터 보고 오셨습니다. 시장에 이슈들은 많았지만 그 이슈들이 주가 탄력으로 이어지고 있지는 않은 모습입니다. 그만큼 우리 증시 힘이 약한데요. 그래도 저희가 이 시장에서 힌트를 얻어본다면 앞서서 본부장님이 언급해 주셨던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 트레이드 관련한 섹터 중에 그나마 덜 오른 그런 종목군들 주목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어떤 섹터 쪽 좀 좋게 보실까요, 본부장님은? 네, 일단 오늘 오랜만에 좀 변동성이 나왔죠. 아까 전에도 잠깐 보였던 것 같은데 그 스팟이라는 그 트럼프를 경호한다라는 네. 로봇, 그죠? 그래서 이제 현대차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보스턴 다이내믹스에서 만든 개라고 하기 좀 그렇고 로봇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됐는데 지금 시장에서 트럼프 트레이드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고 또 머스크 트레이드라고 이야기가 되면서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정말 많아지고 있어요. 근데 그중에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못 오른 게 원전 쪽과 그리고 로봇 쪽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도 아침에 좀 변동성이 나오다가 말았는데 저는 5G 같은 경우도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장의 흐름을 좀 체크해 본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머스크와 트럼프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을 좀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로봇 같은 경우는 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아시겠지만 결국에는 AI가 발전을 하게 된다면 거기 로봇 쪽이 결국에는 그 뭐라 그러죠? 마지막 엔드 디바이스라고 하나요? 그쪽으로 이제 들어갈 가능성이 전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로봇 쪽은 좀 보실 필요가 있고, 지금 우리나라가 로봇을 잘 못 만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뭐 전문가 분들 중에도 그렇고 로봇 산업에서 종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글로벌 시장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쪽에 대해서 관심도가 높은데 우리나라가 굉장히 못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어요. 그게 틀린 말은 아닌데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지금 트럼프가 하고 있는 정책 중에 리쇼어링이라는 정책이 있어요. 본국으로 공장을 가지고 와서 제조업을 살리겠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우리 아시겠지만
미국은 인건비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로봇이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내용들을 파악하고 그것을 이제 투자 아이디어로 이용해 보는 것도 좋지만 나오지 않은 내용들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쪽에 공장이 많이 지어진다라고 한다면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도 부각이 되겠지만 저는 협동 로봇도 좀 보시는 게 어떨까.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라든지 이런 기업들 좀 체크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이 공장 자동화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우리가 좀 추려본다라고 한다면 로봇 관련주들 같은 경우도 주가 흐름이 그래도 좀 상방으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서 이 부분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지금 대선 이후에 미 대선 이후에 참 다른 나라 대선인데 이렇게까지 영향력이 크네요. 그죠? 미 대선 이후에 방산도 꽤 변동성이 맞아요. 나왔고요. 조선도 나왔고 가상화폐도 나왔는데 방금 전에 말씀드린 로봇이나 원전 같은 경우도 원전도 많이 변동성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실제로 이제 트럼프 당선 이후에도 그렇고 그 전에도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우리가 PPA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전력 구매 계약이라는 것을 하거든요. 빅테크 기업들이 올해 전력 구매 계약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대다수가 신재생 에너지 쪽들과 계약을 했었는데 그 신재생 에너지들은 모두가 알고 계시겠지만 에너지 수급 자체가 안정적이지가 않아요. 에너지를 24시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원전 쪽과 PPA 계약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결국에는 원전 쪽으로 자금이 들어올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트럼프도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머스크도 에너지원에 관련돼서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원전 쪽 같은 경우도 상승 여력만 본다라고 한다면 꽤나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주가의 탄력은 나왔지만 추가적인 상승 여력의 기대감도 있다라고 합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그래도 차익 실현 매물들 쏟아지는 흐름이고요. 앞서서 로봇 본부장이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로봇 관련주들 오르면 감속기 쪽도 조금 주목을 받잖아요. 그죠. 오늘 이렌시스와 같은 종목군들도 좀 시장에 상승이 나와주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로봇 개라고 하는 그런 또 타이틀에 맞게끔 로봇 쪽을 생각을 해본다면 이런 로봇 감속기 쪽에 가는 부분까지 확장시켜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감속기가 로봇을 만드는 데 드는 전체적인 비용에서 약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감속기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가고 있는 기업이 몇 개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방금 전에 말씀해 주신 뭐 이렌시스라든지 SBB테크 같은 경우는 삼성의 그 보핏과도 좀 연동이 맞아요. 되어 있었던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대표적인 감속기 기업은 SPG라는 기업이 있거든요. 이 기업이 어떻게 보면 로봇 기업들 중에서는 매출 구조가 가장 단단합니다. 근데 주가 흐름은 그렇게 잘 나오진 않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시장에 좀 제한적인 자금을 가지고 업종군들이나 종목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을 일단 체크는 좀 해놓으시고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장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시장에서 매매를 하고 있는 투자자라고 한다면 누가 쉽겠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좀 더 냉정하게 시장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내가 몇몇 종목군들을 추려놨다가 나중에 시장이 좀 돌아서거나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시장에서 부각이 됐을 때 그때 한번 좀 공격적으로 해서 만회하는 방식으로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이 되니까 이런 부분들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로봇주 같은 경우도 사실 이게 시장이 지금 참 앞뒤가 잘 안 맞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지금 앞서서 2차 전지라든지 오늘 제약바이오도 안 좋잖아요. 안 좋아요.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도 사실 금리 인하 쪽에 대한 수혜를 받는 건데 우리가 금리 인하에 대해서 수혜를 받는 종목군들이라고 한다면 제약바이오도 있지만 엔터라든지 게임이라든지 게임. 네. 그리고 로봇도 있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그동안 못 움직였었던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은 움직이는데 이전부터 좀 변동성이 나왔었던 제약바이오라든지 2차 전지는 밀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완벽하게 이 시장은 검정색이다. 혹은 이 시장은 하얀색이다라고 정의할 수가 좀 없고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종목별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투자자분들께서도 그런 부분들을 저는 좀 이제 받아들일 때가 좀 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저도 지난주 금요일에 장중에요. 환율이 많이 빠졌어요. 맞아요. 장중에 많이 빠져가지고 저는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우리 시장이 일어나겠다라고 생각이 됐는데 우리나라 시장 이제 환시장 기준으로 봤을 때 갑자기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우리 시장이 이번 주 수요일까지 계속해서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번 주 월요일부터는 우리가 좀 이것을 좀 받아들여야겠다.
받아들여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지금 당장에는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매도 실익은 거의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반등이 나올 때 좀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리고 그 이후에는 어쨌든 시장의 주도 섹터로 들어갈 수 있는 종목군들을 하셔야 되는데 저는 항상 그런 말씀 드렸어요. 상반기 때 좋았던 게 하반기 때 좋기는 어렵다. 그래서 저는 반도체도 여전히 좀 보수적이고요. 화장품도 며칠 전에 실적 조금 불어졌는데 급락이 한번 나왔죠. 그래서 제가 이런 관점으로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걸 이겨낸 것은 전력기기. 전력기기 쪽은 이겨냈습니다. 근데 전력기기를 제외하고는 상반기 때 강세 종목군들은 거의 다 꺾였고 오히려 최근에 좋은 주가 흐름을 보이는 것은 뭐 우크라이나 재건, 물론 테마이긴 하지만 그동안 많이 못 올라왔었던 종목군들로 자금이 들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을 지금부터 좀 체크를 해두시고 나중에 종목 변경의 기회가 있을 때 그래도 좀 대응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전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도 본부장님 계시니까 좀 든든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본부장님, 저희가 마감 시장 얼마 안 남았잖아요. 본부장님의 섹터 이야기랑 또 종목 이야기까지 좀 들어볼 시간인 것 같은데 본부장님의 시선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오늘 골라야 할 섹터가 있다면 어떤 섹터군들 좀 눈여겨보셨을까요, 본부장님? 네, 일단 여기가 시계열을 좀 길게 본다면 네. 전 삼성전자도 괜찮다고 봐요. 그래서 아이고. 너무 죄송해요. 제가 이게 아이고. 제가 6만 원 이탈 때도 괜찮다 뭐 네. 이런 말씀 드렸어가지고 네. 그런 말씀 드리는데 어쨌든 우리가 기업이라는 것은 가치가 있단 네. 말이에요. 청산 가치라는 것도 있고 순자산 가치도 있고 그래서 역사적으로 너무 많이 밀려 있는 상황은 맞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기업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제가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 외의 종목군들 같은 경우도 지금 자산 가치 이하로 빠진 기업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조금만 길게 본다면 버텨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다만 나는 지금 당장 조금 시장에서 부각되고 있는 종목군들 공략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트럼프와 머스크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을 보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방산이라든지 가상화폐라든지 최근에 시세가 강하게 나왔던 뭐 우크라이나 재건이라든지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데 이 종목군들은 저는 좀 올라왔다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아까 전에 잠깐 이야기를 나눴었던 원전이라든지 로봇도 보실 필요가 있는데 제가 개인적인 생각일지 몰라도 저 이번에는 좀 통신 장비 쪽을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네네. 5G 장비 쪽을 좀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트럼프 1기 때가 2017년도거든요. 당시에도 트럼프가 중국에 대한 통신 장비 규제를 굉장히 강하게 했었어요. 그래서 화웨이 딸에 대해서 무슨 감금을 하고 그랬던 이력이 있거든요. 네. 당시에 이제 화웨이 쪽에 대해서 제재를 굉장히 강하게 가했었는데 지금 2024년도 트럼프가 만약에 2025년도에 트럼프 2기가 된다라고 한다면 통신 장비 쪽에서 다시 한번 중국과 대립각을 세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5G를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중국에서 조금 앞서 나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내년에 주파수 경매를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를 통해서 납품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을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고 삼성전자가 또 인도 쪽에서 수주를 따놓은 게 있어요. 거기서 이제 매출이 발생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그 밑에 있는 기업들이 그러니까 삼성전자 향 기업들을 보시면 좋거든요. 뭐 RFHIC 같은 기업들 몇몇 기업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5G가 지금 보시면은 미국과 중국의 그런 대립 관계에서 반사 이익을 받을 수 있는 부분 미국이 중국산 통신 장비를 쓰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 거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파수 경매가 있다라는 건데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부분이 뭐냐면 어제 우리나라 우크라이나 재건주 중에서 좀 특징적이었던 게 농기계 관련주가 움직였어요. 맞아요. TYM이라고 해서 맞아요. 농기계 관련주가 움직였는데 우리가 우크라이나 재건 쪽에서도 투자 아이디어를 확대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인프라가 무너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재건한다라고 한다면 통신 장비도 설치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5G 같은 경우는 몇몇 가지 매매할 만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2017년도에 트럼프 1기 때 가장 많이 올랐던 게 5G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실적적인 부분에서 시장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하면서 계속해서 밀려 내려왔는데 지금 제가 재무를 보니까 몇몇 기업들은 저평가까지 빠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5G 장비주들 같은 경우는 전 좀 봐보시는 게 어떨까. 그럼 종목 이야기 또 바로 나눠볼까요, 그죠? 저희가? 종목은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그 RFHIC를 좀 좋게 보고 있었는데
요 기업보다 이제 솔리드라는 기업이 있거든요. 네. 솔리드라는 기업이 우리가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매력적인 회사입니다. 유무선 네트워크 장비를 만드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은데 이 솔리드 같은 경우 시가총액이 지금 3천억이 좀 안 되는 기업이에요. 3천억이 안 되는 기업인데 우리가 일반적인 제조업체 기준으로 우리가 맨날 PER, PBR 같은 것들 이야기하죠. 제조업체들 기준으로 PER 10배라고 한다면 지금 시가총액이 3천억이라고 한다면 영업이익이 한 300억 정도 나오면 되거든요.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연간 기준으로 600억까지 지금 잡히고 있어요. 2025년도, 2026년도가 되면 굉장히 저평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고려해 본다라고 한다면 솔리드라는 기업을 좀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우리가 최근에 또 시장에서 핫하게 움직였던 게 우주산업 쪽이죠. 맞아요. 근데 우주산업, 적외도 위성이 많이 발전을 하게 되면 통신 장비들이 쓰임새가 줄어들지 않겠느냐 뭐 그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위성에서 쏘아주는 데이터를 가지고 지상에서도 어쨌든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통신 장비 쪽에 대한 메리트는 저는 좀 더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솔리드는 그에 따른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마지막으로 짧게 구체적인 전략 살짝 잡아보고 마무리 한번 해볼까요? 솔리드에 대한 네, 전략인가요? 솔리드 같은 경우는 현재 주가림이 4,765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뭐 4,200원대를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상방으로 열려 있지 않나. 그래서 제가 이거 차트 여기 제가 툴이 지금 안 나와가지고 네네네. 그냥 말씀으로 드려보자면 지금 목표가는 6,000원 선으로 좀 잡아드릴게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눌림이 나올 때마다 전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본부장님께 전략 잘 찾아봤습니다. 저희 한번 인사 나눠보면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본부장님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 상승 하락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잠시 뒤 2부에서 오후장 전략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